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도 올랐고요. 이제 미국도 오르면서 글로벌 증시의 흐름은 좋았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간밤에도 그런데요. 미국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날 다우지수는 0.4%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33,000선 근처까지 도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S&P 500도 하루 단위로 4,000선을 등락했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조금 더 안착하는 흐름을 보이죠. 0.5% 올랐고요. 이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계속 나왔지만 침체 때문에 그게 쉽겠냐라는 반대 의견이 더 셌습니다. 그러면서 0.7% 올랐고요. 12,000선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평균 1.4% 올랐고 모든 섹터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점은 이제 금융 섹터가 약세를 보였다라는 차이점이 있고요. 이 금융 섹터가 약했던 것은 찰스 슈왑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특징주 때 좀 더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계속 연준 위원들이 하고 있지만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제 부동산 섹터가 가장 강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반발이 더 강했다는 거죠. 1.2% 올랐고요. 또 IT 역시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역시 1.1% 올라가게 되면서 시장의 움직임과 연준의 움직임 계속해서 온도차가 느껴졌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제 은행에 대한 문제 이제 거의 다 일단락되는 쪽으로 분위기가 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일부 종목들한테는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왼쪽 하단에 위치되어 있는데요. 보셔야 될 종목은 바로 이 빨간색 중간에 있는 찰스 슈왑입니다. 4% 넘게 밀리는 모습이 나와줬었는데요. 간략하게 이제 증권사 리포트 때문에 크게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찰스 슈왑이 하락한 이 리포트 때문에 뭐 대형 은행주라든지 중소형 은행주까지 조금 더 이런 우려되는 게 이날만큼은 다시 재부각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중소형 단에서 문제가 시작했던 만큼 찰스 슈왑이 흔들렸다는 것 자체가 다시 한번 중소형으로 옮겨볼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4% 밀렸고요. 팩 웨스트뱅크 4.3%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쪽에서는 약간의 혼조였었는데 시티만 올랐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2%, 웰스파고 1.5%로 대형주 중에서는 이 종목들이 가장 많이 밀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흐름이 좋은 반도체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제조업체와 장비업체 하락을 했었고 악재는 없었습니다. 단순히 이제 어제 너무 많이 올랐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제 기억하십니까? 7% 올랐죠. 그래서 차익 매물이 좀 더 맞은 그런 내용입니다. 한 0.7%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날은 메모리 관련된 다른 종목들이 다 좋았습니다. 인텔도 1% 이상 올랐고 웨스턴 디지털도 그러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마이크론만 차익을 좀 맞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라든지 그리고 AMD와 같은 비메모리 관련된 종목도 1% 중반의 상승세를 보이게 되면서 이날 반도체의 흐름은 계속해서 업황이 2분기의 바닥, 3분기부터 살아난다 이런 그림 자체가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장비업체들도 램리서치를 필두로 해서 계속해서 2에서 2% 이상의 상승세를 간밤에도 유지해 줬습니다. 자, 이번에 성장주 중에서 봐야 될 부분 바로 OTT, 이 스트리밍 관련된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넷플릭스가 1.9% 올라가게 되면서 디즈니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와 같은 중소형 단까지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계정 공유, 아마 OTT 보시는 분들은 사용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그리고 사용을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 계정 단속을 이제 회사에서 막고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유료 가입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컨텐츠의 힘이 강하다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한 매출도 늘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날 넷플릭스 1.9 그리고 디즈니가 1.2%로 대형주는 이렇게 움직였고요. 이제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는 1.3 그리고 파라마운트는 0.9%로 대형주가 조금 더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들이 종목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대형 IT 종목도 쭉 보시게 되면 구글 빼고는 다 올랐습니다. 뭐 구글이 내린 것도 그렇게 많이 내린 것도 아니고 한 0.5% 조정 받았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이날 시장에서 이제 아마존이 제일 셌습니다. 1.7% 상승했고요. 비용 절감에 대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아마존도 OTT를 가지고 있죠. 아마존 프라임. 그거에 대한 수혜를 받게 되면서 상승세가 같이 연동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가 1.2% 밀렸습니다. 에버코어 쪽에서 이 메시지와 관련된 수익 부분이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역시 개별적으로 더 올라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완성차 하나 체크해 보시죠. 이날 테슬라가 0.7% 올랐고 포드가 1.9%로 중소형 좀 작은 회사 쪽에서는 포드가 더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테슬라는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분기 차량 인도와 관련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계속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포드 같은 경우에서는 모건 스탠리가 포드의 자본 능력이 견고하다. 요즘은 은행권 때문에 한번 크게 흔들렸기 때문에 돈이 없는 기업들은 불안함을 계속해서 갖게 되는 그런 시장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돈이 많은 기업은 신뢰를 더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포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고요. 뭐 이 밖에 전기차 인프라 쪽에서는 충전업체들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지금 호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급등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까지 잠시 후 특징주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은행에서 유독 밀렸던 찰스 슈왑 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증권과 입김에 의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안 좋게 얘기했는데요. 투자 등급을 내렸고 목표 주가도 99달러에서 지금 68달러까지 확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5% 가깝게 급락을 했었고요. 최근에 이렇게 하락을 이만큼 했는데 33% 정도 급감을 한 겁니다. 거기에서 약간 살아나려고 하다가 다시 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거는 유동성 위기와 관련해서 찰스 슈왑이 불안하다라는 내용이고 다음 파산에 대한 대상이 찰스 슈왑이 될 수 있다라는 시장의 그런 설들이 돌고 있는데 여기에 좀 더 힘이 실려버리는 그런 결과로 나와줬습니다. 이날 찰스 슈왑이 5% 밀리면서 52달러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예, 다음은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인프라 종목 EV고입니다.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아주 강력했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었던 재료였습니다. 무려 22%나 올라갔는데요. 작년 4분기 매출만 보면 전년 대비 283% 올랐고요. 그리고 작년 전체 매출로 보면 전년 대비 146%, 그야말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업장도 2,800개까지 늘어나고 있고 지금도 멈추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회사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4분기 신규 고객을 얼마나 모집했나 봤더니 5만 9천 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고객이 55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호실적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을 보면 이 소매 충전 쪽에서 증가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전기차의 보급률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EV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이 충전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해서 빠르게 업데이트를 해서 지금 이런 소비자들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는 점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날 EV고 종가를 보시게 되면요, 7달러까지 회복을 하게 되면서 최근 하락에 대한 반등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분위기 어땠습니까? 예, 오늘 뉴욕 증시는 은행권 관련 우려가 감소한 가운데 지난해 4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에 부합한 데 따른 안도감으로 3대 지수가 모두 소폭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사실상 금융 관련 위기가 최악의 시점을 지나갔다는 안도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장의 공포지수인 CBOE 변동성 지수 VIX는 지난 2주 전까지만 해도 30을 웃돌았지만 오늘은 19 수준까지 떨어졌으며 오늘 발표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천 건이 증가한 19만 8천 건으로 노동시장의 수요도 다소 냉각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연방준비제도가 곧 긴축을 끝낼 수 있겠다는 낙관적인 심리가 퍼진 모습입니다. 한편 지난해 4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예상에 다소 미치지 못한 점도 이 같은 가설에 힘을 싣고 있는데요.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미국의 GDP 증가율 확정치는 2.6%로 나타나
이것은 기존의 잠정치였던 2.7%보다 소폭 하향된 수치로 미국은 성장률을 속보치와 잠정치 그리고 확정치로 나눠서 발표하게 됩니다. 미국 경제는 지난해 1분기에 마이너스 1.6%, 2분기에 마이너스 0.6% 등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면서 기술적인 침체에 빠졌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3분기에 플러스 3.2%에 이어 4분기까지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상무부가 이번에 확정치를 약간 내린 것은 소비 지출과 수출 실적을 감안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다음은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연준 인사들이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하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중에서도 보스턴 연은 총재만 이런 인상에 대해서는 약간을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가 은행권이 대출 기준을 강화한다면 추후 추가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미 기업경제협회 컨퍼런스를 통해 최근 은행권 불안이 경제 전망에 더욱 큰 불확실성을 주고 있다면서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너처 은행의 파산 사태와 관련해 은행 시스템은 강력하고 탄력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최근 상황은 은행들이 다소 보수적인 전망을 취하고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식으로 경제를 둔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줄이는데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것은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부분적으로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자 추가 긴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동시에 내놓으면서 올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인플레이션을 성공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실업률 상승이 필요하다며 경기 침체를 유발하지 않고도 물가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세계은행 쪽에서 이제 수장을 교체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어떤 인사가 들어가나요? 예, 미국이 세계은행 월드뱅크의 총재 후임자로 메스터카드의 CEO를 지냈던 아제이 방가를 사실상 지명했다는 소식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전통적으로 유럽이, 월드뱅크는 미국이 총재 자리를 차지해 왔는데요. 미국은 두 국제금융기구의 최대 지분을 갖고 있으며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제넷 옐렌 재무장관은 의원들에게 방가 전 CEO가 월드뱅크의 총재로 선출되면 21세기 과제 해결을 위해 월드뱅크를 개혁하는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월드뱅크의 총재 후보 지명 마감 시한은 오늘 동부 시간 오후 6시지만 소식 통들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다른 후보가 물망에 오르지 않고 있다면서 결국 방가 CEO가 월드뱅크의 새 총재로 임명될 전망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데이비드 멜페스 총재는 지난달 임기를 약 1년 앞두고 사임했는데요. 그는 지난해 9월 한 컨퍼런스에서 기후위기의 원인이 인류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면서 큰 논란을 가져온 바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종목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되겠는데요. 2월 판매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어땠습니까? 예, 반도체 부품 부족 사태가 완화되면서 차량 생산이 빠르게 회복되며 지난 2월 글로벌 판매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뉴스로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의 주가가 오늘 뉴욕 증시에서 어제와 동일한 139달러 62센트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본 니온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도요타는 2월 글로벌 판매 대수가 전년 동일 대비 10.3%가 증가한 77만 3,271대를 기록했다고 밝혔고 일본 내 판매는 전년 동월보다 53%가 급증한 15만 대였으며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시장 판매는 8%가 증가한 24만 대를 기록했고 유럽에서는 3%가 증가한 8만 대를 기록했지만 북미 시장에서는 오히려 2%가 줄어든 18만 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전체 생산은 75만 5,839대로 목표치였던 75만 대를 소폭 상회하면서 2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일본에서는 11%, 북미 지역에서는 10% 증가했던 가운데 회사 측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공급망 관리에 다른 완성차 업체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부품 부족 문제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자, 내일 예정되어 있는 경제 지표와 실적 발표 일정 어떻습니까? 예, 내일은 상무부의 2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0.4% 상승이며 이어 미시간 대학의 3월 소비자 태도 지수, 전미 공급관리자 협회의 3월
시카고 지역 PMI가 발표되며 윌리엄스 인더스트리스 서비스스, MSP 리커버리 잉크, 파인애플 에너지, 그리고 데이터 스토리지 코프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분위기 좋았습니다. 지금 3대 주요 증시들 지금 1%를 기준으로 해서 올라간 모습인데요. 독일하고 프랑스 1%씩 올라갔고요. 영국이 0.7% 상승을 했습니다. 은행권에 대한 우려가 많이 진정이 됐고요. 거기에다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좀 조기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시장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유럽에서는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독일이나 그리고 유럽에서 경제 순위 4위인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 지표가 오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전달 대비해서는 많이 개선된 그런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체 유로존과 관련된 2월 CPI를 보게 되면 CPI 자체는 내려갔지만 근원 CPI는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서 대형 국가들, 그러니까 선진국들의 이번 개선 움직임이 있었지만 여전히 모든 유럽 국가가 다 개선된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유가는 다시 올랐습니다. 74달러 중반까지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이제 미국의 원유 비축량이 많이 좀 감소했다는 점, 그리고 이라크의 수출 중단,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1.9% 올랐고요. 그리고 구리 가격은 9,000달러 넘었습니다. 이제 0.04% 상승을 하면서 약달러 덕분에 올라갔고요. 이날 구리뿐만이 아니라 다 올라갔던 건 아닙니다. 비철금속 시장 자체는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금값은 0.6% 올랐습니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안전자산을 건드렸고요. 국채 시장은 혼조세였습니다. 장기물인 10년물은 1.9bp 하락을 하면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그리고 단기물인 2년물은 연준에서 계속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올라가면서 조금 더 차별화되는 장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